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단타수장 전문가입니다. 자, 여러분들, 현대차 제가 단기적인 관점, 중기적, 장기적 관점도 너무나 다 좋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일단 단기적인 관점으로 접근을 하신다라고 하셨을 때는 아무래도 지금 최근에 굉장히 또 큰 상승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제 조정을 좀 기다리셨다가 매매를 하시는 방법이 좀 맞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중장기적인 관점에 있어서도 신규 진입은 마찬가지지만 기존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아예 정말로 먼 미래를 보고 끝까지 그냥 쭉 가져가시는 분들이 아니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절반의 어떤 비중도 좀 이렇게 컨트롤 해주는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렸는데요. 전체적으로 같이 좀 이야기를 해보고 플러스로 우리가 시장도 좀 바라봐야 될 부분,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실적 발표 시즌 때마다 여러분들이 반드시 좀 주의를 해야 되는 부분들,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한 번쯤은 다 들어봐서 알고 있지만 정작 시행을 제대로 하지 않는 분들 좀 안일하게 생각해서 또 어떤 큰 피해를 안지 않을 수 있도록 제가 이런저런 이야기 같이 한번 좀 드려볼까 합니다. 자, 영상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현대차의 일봉 차트입니다. 지금 최근에 엄청난 급등을 좀 보여주었죠. 자, 이런 그림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지금 저희도 VIP 회원님들도 시세가 나올 때 다 수익 실현을 하고 나온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제 단기적으로 접근을 하신 분들은 어느 정도 수익 실현을 좀 하시고, 중장기 관점도 일단은 한번 슈팅이 나온 이 구간에서는 우리가 좀 수익을 좀 절반이라도, 내가 보유한 물량의 절반이라도 좀 비중을 좀 줄여놓고 나머지 물량만 추가적으로 뭐 조정받았을 때 다시 재매수해도 좋고요. 여기서 그냥 바로 가도 좋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한번 우리가 같이 좀 관리를 한다라는 측면으로 제가 계속해서 리딩을 좀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현대차의 앞으로의 모멘텀이나 전망적인 부분들은 앞전 현대차 영상에 다 브리핑을 좀 해드렸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제가 뭐랄까요, 사업의 내용이 그날그날 바뀌는 건 아니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 종목을 조리하고 싶냐 그런 관점에 있어서 제가 이제 레시피를 좀 안내해 드려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좀 할 건데, 자, 첫 번째로는 여러분들 이제 실적 발표 시즌이 되면요, 반드시 좀 주의를 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이 더 좋은 종목을 선별을 해야 되는데, 이 종목이 좋은 종목이지 내가 어떻게 하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간단합니다. 첫째는 돈을 잘 벌고 있는 회사냐, 돈을 고평가 저평가를 떠나서 여러분들, 그 고평가 저평가는 여러분들이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라도 커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것도 나중에 추후에 또 간단하게 좀 볼 수 있는 방법을 언급을 좀 해드리겠지만, 자, 첫 번째로 예를 들어 현대차를 한번 놓고 봅시다. 자, 현대차를 보시면 실적 부분으로 와서 보시면요, 자, 분기별 실적이긴 합니다. 그래도 영업이익 면이 적자는 일단은 없어요. 그렇죠? 최근 분기 이렇게 쭉 보시면 연간도 마찬가지고 17년도부터 해서 적자는 없습니다. 실적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아무래도 또 1분기 실적은 좀 주춤한 부분은 있지만 1, 2분기에 그렇죠? 어쩔 수 없는 이제 데미지를 입긴 했지만 다시 한번 하반기부터는 어떤 턴어라운드를 해줄 수 있는 그런 모멘텀도 충분하고요. 이런 상황이다 라고 했을 때는 이렇게 지금 어쩔 수 없는 이런 경기민감 쪽이라든지 소비 쪽에 관련된 종목들은 어쩔 수 없이 외부적인 영향으로 인해서 주춤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럼 이걸 다시 얼마만큼이나 빠르게 반등을 해줄 수 있는 회사냐, 이것도 중요한 거죠.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런저런 데이터를 좀 모아 보시면, 이게 정말 유명한 기업, 좋은 기업들, 그렇죠? 이런 기업들은 여러분들이 이 정도는 이렇게 기본적으로 분석을 하실 수가 있는 거잖아요. 여기서 더 깊게 안 들어가셔도 된다는 말이죠. 자, 그럼 반대로 같은 자동차 쪽이지만, 완성차 쪽이지만 쌍용차를 한번 보세요. 지금 거래 정지됐어요. 거래 정지. 감사 의견 거절당해서 거래 정지가 됐는데, 자, 감사 의견도 의견이지만요, 여러분들. 자, 연속 적자가 이제 3년 되면 관리 종목으로도 들어가요. 그 다음에 이제 4년째 적자를 나타냈을 때는 또 이제 상장 폐지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인데, 이것도 자본 잠식이 몇 %, 여러 가지 상장 폐지 조건들이 또 있죠. 그런 것들에 따라서 정말로 상장 폐지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 있는데, 자, 일단은 감사 의견 거절로 인해서 거래 정지가 된 상황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 종목 같은 경우에 보세요. 적자 폭이 어때요? 그렇죠? 똑같이 현대차랑 쌍용차, 완성차 기업이긴 하지만, 그럼 예를 들어 1, 2분기에 같이 적자를 보는 기업이다라고 했을 때 어때요? 이미 적자 폭을 유지를 하고 있고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거보다 적자 폭이 더 커지겠네라는 우려감이 있겠죠. 그럼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기술적이 됐든 뭐가 됐든 굳이 뛰어들어서 승부를 보겠다라는 욕심을 낼 필요가 없는 거죠. 이런 종목들. 이렇게 단기적으로 또 어떤 이슈로 인해서 급등을 보이고 급락을 보이는 이 시점에 이게 또 조정받으면 한 번에 시세를 또 먹어보자 하고도 접근하신 분들도 있을 수 있고, 기술 분석 좀 하시는 분들, 자, 이 차트도 여러분들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진짜 차트만 딱 놓고 본다
본다라고 했을 때는 저도 지금 들어가고 싶은 자리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차트만 놓고 보면 이 자리가 지금 다시 한번 우리가 신규 진입해도 좋은 자리인 거예요. 지금은 솔직히 차트만 말씀을 드리면. 하지만 이제 기업의 내용이 어때요? 사업의 내용이 어때요? 돈을 벌고 있는 거 어때요? 간단하게 돈을 벌고 있냐 못 벌고 있냐, 그거에 대해서만 분석을 하셔도 된다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게 실적인 거고, 실적에 따라서 주가가 반영이 되는 거고, 주가가 이제 포지션을 다르게 잡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실적을 확인을 하셨으면 이런 종목은 실적에 대한 리스크가 있겠구나. 왜? 지금 실적 발표 시즌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실적이 악재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참고를 좀 하셔가지고 지금 같은 시점에 적어도 8월달 넘어와서부터는 신규 진입을 하겠다라고 하신다면 8월부터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단타밖에는 칠 수가 없는 거죠. 단기로만 접근을 해야 되는 영역인 거죠. 최소 데이 트레이딩 하루 이틀. 근데 재수없게 또 운이 안 좋으면 하루 이틀 이 타이밍에 지금 걸려버리면은 거래 정지가 되는 상황인 거죠. 그렇죠? 반드시 주의를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이제 또 반대로 좋은 기업들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좋은 기업들도. 그래서 뭐 어쨌든 시세를 내줄 때마다 걷어가는 전략이 사실 저는 맞다라고 봅니다. 완전 장기전이 아니라면. 자, 이게 또 장단점이 있어요. 단타 매매를 좀 선호하는 분들 있죠. 자, 단타 매매를 선호하시는 분들한테 제일 무서운 건 뭔지 아십니까? 최대 30%겠죠. 하한가. 단타를 선호하신 분들한테는요, 가장 두려운 게 이 손절 혹은 손실, 그러니까 단기적인 손실, 급락을 제일 무서워하십니다. 하지만 장기 투자자분들한테 리스크는 뭔 줄 아십니까? 장투하시는 분들, 사업이 어떻게 갑자기 급변하면은 이럴 때는 진짜 거래가 그냥 정지되는 부분들도 많아요. 물론 이런 지금 현대차를 겨냥해서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지만, 장투를 우리 중소형주들 가지고 장투하시는 분들도 많으시잖아요. 그런 종목들은 장투하다가 만약에 사업이 삐끗한다 라고 했을 때는 아예 거래 정지나 엄청난, 진짜 손을 쓸 수도 없을 만큼 폭락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받아줄 사람이 없어서 정말 그냥 내가 어라 하는 순간 막 그냥 작살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굉장히 리스크가 클 수 있는데, 그만큼 여러분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좀 디테일하게 살펴보시고 사업에 대한 확신을 갖고 접근을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실적 발표 시즌에는 우리 그렇게 방금 보여드린 것처럼 실적이 좀 밑바탕이 되지 않는 기업들은 반드시 좀 주의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들 꼭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간단하게 좀 언급을 또 더 드릴 부분이 시장에 대한 부분이에요. 자, 신용잔고가 15조 6천억 원 정도, 그 다음에 고객 예탁금이 50조 정도예요. 그렇죠? 고객 예탁금은 뭡니까? 고객 예탁금은 우리가 매수를 하기 위해서 계좌에 넣어둔 돈, 이제 예수금, 그렇죠? 그런 대기 자금들, 매수를 하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는 자금들이 지금 50조나 됩니다. 50조. 그리고 신용잔고가 지금 15조나 돼요. 이게 참 정말 굉장히 엄청난 수치이긴 한데요. 자, 이 자금들이 지금 뒤에서 대기는 하고 있어요. 대기는 하고 있지만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에 마이너스 2.3%나 하락을 보였죠. 물론 유럽 쪽도 선물 시장이 굉장히 또 좋지 않은 부분도 있었고, 그게 영향을 끼쳤다라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만 빠졌냐라고 했을 때는 해외 시장에서도 좀 어느 정도 조정을 받기는 했었습니다. 그렇죠? 해외 시장도 조정을 좀 받았고, 근데 이제 전반적으로 우리나라가 이따 금요일 목금 빠진 이유를 좀 살펴본다라고 했을 때, 목요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옵션 만기일에 대한 영향, 외국인들이 그동안의 선물에 대한 어떤 순매수 물량에 대해서 이제 어떤 매도차 청산 물량들,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던 거고, 같고, 그 다음에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총 상위 종목들 위주로 좀 많이 빠졌어요. 진단키트 쪽은 아무래도 시젠이 지금 시총 2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시젠이 마이너스 20%나 빠졌다라는 거는 적지 않은 손실률입니다. 자, 개인이 주도하고 있는 시장에서는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반드시 주의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개인이 주도하고 있는데 시장이 정말 거침없이 올라간다, 그러면서 어느 정도 좀 제한이 되는 것 같다라고 했을 때는 정말 센스 있게 눈치껏 얼른 매도를 좀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개인은요, 밑으로 빠지는 종목들을 굉장히 잘 사들입니다. 그래서 제자리에 올려놓는 것까지는 정말 잘해요. 근데 추가적인 상승 랠리를 만들 수 있는 힘은 사실 좀 부족합니다. 사실 부족해요. 왜? 지난번 3월달 폭락, V자 반등을 보인 폭락장에서도 어떻게 돼요? 자, 빠지면 사자, 빠지면 사자, 빠지면 사자. 그러면 빠지면 사자라는 것만 기대하고 있고, 이미 여기서부터 이만큼이나 올라온 게 사실 개인들이 끌어올린 부분이다라고 하기보다는 엄청난 유동성 장세와 각종 정책들, 기대감들, 이런 것 때문에 또 매수가 매수를 부르고 해서 여러 이유를 통해서 시장이 올라오긴 했지만, 많은 분들이 착각하고 계신 게 그냥 단순하게 개인이 많이 사서 V자 반등을 보였다, 여기까지 왔다, 개인도 힘이 좋다. 힘이 좋은 건 맞아요. 힘이 좋은 건 맞지만,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 눈으로 한번 봅시다. 그래프를 한번 볼게요.
자, 시장이 지금 이렇게나 올라온 상황인데 전 세계에서 코스닥 시장이 지금 고점 딱 찍었을 때 저점 대비 고점까지 했을 때 코스닥이 가장 큰 상승을 보였습니다. 그럼 이렇게 고점을 보인 이 상황에서 여기서 더 추가 랠리를 이어갈 만큼의 이유는 뭐고? 그렇죠? 지금 뭐 각종 뭐 코스피 기준으로 했을 때 신문이나 뭐 증권방송 쪽도 뭐 코스피가 3,000간이 2,800간이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 확실한 건 뭐예요? 우리가 실적 종목들도, 개별 종목들도 보시면 실적이 안 따라주면 상대적으로 주가가 실적 아닌 이상은 테마나 거품일 확률이 좀 높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 시장은 어때요? 정말 우리가 그냥 기대감, 그렇죠? 앞으로 어쨌든 시장이 좋아질 거라는 기대감, 그 다음에 추가적인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 여러 가지 이슈를 계속 갖다 붙이면서 시장은 오히려 실물 경기와 지금 괴리를 더 넓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반드시 주의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여러분들이 주의를 필요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걸 아침마다 이제 VIP 회원님들께 브리핑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8월 7일날 아침 시황이에요. 시장이 마냥 상승만 보여서 너무 좋으냐, 그렇죠? 주요 국가 중 코스닥 시장이 전세계 상승률이 가장 높고 주의해야 될 부분들, 개인들의 전형적인 사고, 몰려사고, 몰려파는 레버리지 효과가 굉장히 크다. 그래서 주가 등락폭도 클 수밖에 없다. 어떤 상품도 예외는 없다. 여러분들이 금, 은 이런 거 직접적으로 배팅이 안 되시니까 ETF, ETN 상품, 파생 상품 이용하시죠.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결국에는 그런 파생 상품도 수급으로 인해서 실물 어떤 선물 실제 가격하고 괴리가 벌어지게 돼요. 그게 바로 우리 WTI였잖아요. 그렇죠? 한참 난리 났었잖아요. 지금도 이런 ETF, ETN 시장에서 많이 떠들어댈 땐 이미 늦은 거예요. 그런 종목들은 굳이 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한테 10일 날도 아침에 오전 8시 25분이죠. 지금 이 상승 랠리가 마냥 반가운 상승은 아니다. 실적주에 더더욱 집중을 해라. 그 외에는 단기적인 접근이 맞다. 자, 금은 매매하지 마라. 시장은 계속해서 눈치를 보고 있다. 리스크와 효율성을 계산해라. 그 다음에 12일날 마이너스 코스닥이 2.75%나 빠지던 날이었는데 이날 개장 전에 뭐라 말씀드렸습니까? 자, 하락할 때 담아가는 전략으로 대응할 것이다. 그쵸? 하락할 때 담는 전략. 최근에 보유 종목도 현금화도 많이 하고 있고 종목 수도 축소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대형주들도 지금 보시면 이거는 뭐 이제 대부분 단타로서 접근했던 종목들인데, 자, 뭐 어보브 반도체 이때 당시도 마찬가지고, 에코프로비엠도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좋은 종목이란 거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미리미리 매도를 했잖아요. 수익 챙길 건 챙겨 놓자고요. 올 매도는 아니더라도 절반 이상은 챙겨 놓자고요. 현대차도 보시면 54%, 그렇죠? 28%, 삼성전자 10%대, 카카오 9%대, 현대차 59% 수익, 카카오 15% 수익. 이런 거를 지금 챙겨 놓자고요. 왜? 어차피 빠지면 다시 사면 되잖아요. 빠지면 다시 사면 되잖아. 챙길 건 챙겨 놓자라는 겁니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카카오도 한 번 더 다시 또 매도 사인 드리고, 단타로 들어갔던 종목 단타, 그 다음에 저평가 받았던 NH투자증권, 유니셈, 그렇죠? 이런 거 13일에도 우리가 이렇게 수익을 챙겼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 같다라고 저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유니셈, MS오토텍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중장기적인 종목들도 관리가 분명히 필요로 하다라는 거. 그 다음에 시장은 지금 대기자금은 많아요. 대기자금은 많고, 어떤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시총 상위 종목들 위주로 좀 많이 투매가 발생이 됐고, 그래서 그런 투매가 또다시 또 투매를 부르고, 이것 때문에 저가 매수해야지 하고 기다리는 종목들, 그 다음에 신용잔고가 빵빵하기 때문에 이 반대 로스컷, 반대 매매가 나올 거에 대한 리스크, 그럼 이것도 다시 매도세로 또 투매를 부르게 되니까 또다시 우려감에 시장이 또 더 빠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공포심리가 자극해서 또 빠지고. 이게 지금 개인이 주도하는 시장에 대한 그래프예요. 한번 매도세가 몰리면, 시총 상위 종목 위주로 해서 매도세가 나오면 지수가 움찔움찔하죠. 그러면 다음 어떤 대기를 한다거나 일단 나와보자 하는 그런 매도가 매도를 계속해서 부르면서 이런 식으로 시장을 만들어 갑니다. 그러는 와중에 장 중에는 기관이 한 50억, 30억 정도 총 장 초반에 좀 매수를 돌렸었어요. 근데 외국인이 오히려 2,300억대에서 장 막판까지 오히려 그 샀던 물량을 2배 이상 더 팔게 됐어요. 기관도 매도를 더 하게 됩니다. 이러면서 다시 지수는 지금 아랫꼬리를 만든 이유가 개인이 지금 만든 거예요. 또 이렇게 아랫꼬리를 만든 게 개인이 만들어 버렸어요. 굉장하죠. 6천억 가까이 매수를 하면서. 그래서 개인이 뒤에서 받쳐주고 있는 자금은 분명하나 받아줄 수는 있어도 추가적으로 상승을 이어가기 위해는 반드시 기관이나 개인 쪽의 매수세가 필요로 하다라는 거예요. 지금 시점에서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걸 반드시 좀 참고해서, 무리하게 지금 빠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아랫꼬리 만드니까 그냥 들이대자, 사보자, 시장 조금 반등하네, 매수 좀 해볼까, 이런 식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반드시 체크하고 확인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시장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하지 않은 채 매매만 좀 연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지금은 시장에 대한 우리가 포커스를 반드시 좀 두고 가야 된다. 이런 부분들 제가 좀 적극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금요일 기준으로 했을 때 하락 종목이 그래도 1100 종목 가까이가 됐는데 그나마 줄은 거예요. 947, 상승은 339. 코스피 같은 경우도 335 상승, 531 하락 종목들이 더 많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하락장에도 수익 났네, 뭐 중요해요. 중요하지만 하락장에서는 우리가 또 모아가야 되는 전략도 있어요. 하락장이 무리하게 뛰어들어서 뭐 수익 조금씩 보는 거 좋아요. 수익 챙기면 좋죠. 하락장에도 수익 보는 건 좋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하락장에는 준비를 해야 되는 시간, 상승장에는 오히려 우리가 수익 폭을 더 확대시켜서 레버리지 효과로서 수익을 챙겨야 되는 장,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냥 계속 뭔가 뭐 그날 사고 팔고 해서 챙기려면 챙기죠.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한테 제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런 수익률이 나타날 수가 있냐라는 거죠. 시즌도 뭐 135%대, 원익 IPS도 뭐 한 번에 급등하면 뭐 14% 나올 수 있겠지만, 이런 수익률이 찍히는 게, 이게 지금 이것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진짜 버티고 온 회원님들도 굉장히 대단한 거예요. 이런 수익률까지 팔고 싶은 욕구가 엄청나실 텐데 가지고 온 것도 대단한 거예요. 이거는 진짜 이렇게 매매를 하신 분도 정말 대단하다라는 거예요. 이런 거. 그렇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반드시 또 여러분들 너무 그냥 그날 사고 파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락장에는 새로운 기회고 앞으로 다가올 상승장, 등락을 계속해서 반복하잖아요. 그러면은 자, 준비하고 뭐 약간 이런 거죠. 오늘 하루 이제 날이 저물면 내일 장사할 거 준비해 놓고, 내일 해가 뜨면은 다시 또 장사를 하고, 오늘 해가 또 어차피 또 지잖아요. 그렇죠? 해가 또 지니까 내일 거 준비하고, 해 뜨면 어떻게 돼요? 다시 또 장사하고, 어차피 해는 고정적으로 뜨고 지고 저요. 근데 여러분들은 무리하게 그냥 어차피 지금 손님 없는 시간인데 계속 그냥 가게에 불 켜놓고 장사하겠다고 버티는 거랑 똑같은 거죠. 물론 24시간 장사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예를 들자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주가는 어차피 등락을 반복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포지션이 이런 식의 그림이냐, 횡보성의 박스권이냐, 여러 그냥 방향성이 정해져 있지만, 보세요. 다 등락을 반복해요. 전부 다 등락을 반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러면 그 등락 속에서 어떻게 여러분들이 효율적으로 매매를 하실 거냐는, 이제 뭐 제 뜻과 같을 수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하락할 때는 좀 우리가 준비하는 시간들, 빠지기 전에는 매도를 좀 해놓고 준비하고 또 먹을 땐 또 먹고, 챙길 때 챙기고, 이런 식으로. 반대로 또 시장이 너무 혼란스럽고 지저분하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진짜 여러분들이 방금 생각하신 것처럼 사고 팔는 전략들로 데이 트레이딩으로 또 접근을 또 하고, 그래서 그날 접근 방식이 좀 다 다르다라는 거 제가 아침 시황마다 올려드리고 있는 거니까, 이런 부분들도 참고를 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참고로 이제 VIP 회원님들께만 드리는 거니까, 왜냐면 유튜브에다 매일매일 올려드리긴 사실 좀 힘들거든요, 이 시황들은. 그래서 제가 VIP 회원님들께는 아침마다 시황을 좀 작성을 해서 이렇게 제공을 좀 해드린다 라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뭐 시장에 대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조금만 그냥 인지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제가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을 절대 무시하고 넘어갈 수는 없다라는 거. 그래서 어쨌든 뭐 지금 좀 힘든 시간을 겪고 계신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뭐 저 같은 경우에도 뭐 100% 지금 다 멀쩡한 종목 뭐 이렇게 반짝반짝 빨간불만 있는 건 아니죠. 저도 지금 파란불이 띄어 있는 종목이 있지만, 이런 종목들은 우리가 시장 하락 시에 계속해서 좀 주가 관리를 하면서 매집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뭐 사실 그렇게 크게 두려운 건 없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자, 어쨌든 최근에 이제 장이 좀 어렵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또 저와 뜻이 맞는 분들이 이제 VIP 가입 문의를 좀 많이 해주시고 계십니다. 대단히 또 고맙게 생각하고 있고요. 어쨌든 뭐 가입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다 하시는 분들은 이 번호로 성함만 문자로 좀 발송을 해주시면 되시고요. 그 밖에도 나는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제공받는 정보들이 좋다, 마음에 든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종료 전에 구독하고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가입 문의 많이 주시고요. 이 번호는 이제 가입 관련돼서 궁금한 게 있는 분들만 연락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종목 상담은 안 됩니다, 여러분들. 자본시장 법률상 종목 상담은 불법적인 행위입니다. 그래서 해드릴 수 없는 점 다시 한번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도 제가 또 더 좋은 정보들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단타소장 전문가였습니다.